문학, 음악, 미술, 영화, 역사를 아우르는 인문학의 향연. 최대봉의 낭만에 대하여. 안녕하셨습니까? 최대봉입니다. 놀라셨죠? 최대봉의 낭만에 대하여 대문이 바뀌었습니다. 제목 녹음해 주신 김선영 아나운서 고마워요. 하는 고작 이 세상에서 외로운 나그네 한 가닥 외줄기 길에 지나지 않는다. 그대인들 이 밖에 더 무엇이겠는가? 라고 괴테는 사랑을 두고 떠나야 하는 젊은 베르텔의 입을 빌어 말하고 있습니다. 최준의 노래 하숙생에서처럼 우리는 누구나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나그네일지도 모릅니다. 여수, 나그네의 시름이라는 말입니다. 영어에서는 여행자의 우울함이라 하여 A Traveler's Melancholy라고 하지만 나그네와 여행자, 멜랑콜리와 시름 사이에는 분명히 간극이 존재합니다. 어딘가 닿기 위해 떠나는 자가 여행자라면 나그네는 정처 없이 떠도는 방랑자, 베가본드에 가깝고 멜랑콜리보다는 시름이라는 말이 원초적 슬픔의 밑바닥에 더 가까이 닿아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탈리아 가수 니콜라 디바리의 바가본도를 번안해서 박인희는 그림자 벗을 삼아 걷는 길은 서산에 해가 지면 멈추지만 마음의 님을 따라 걷는 나의 길은 꿈으로 이어진 영원한 길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날이 새면 방랑자는 그 끝없이 이어지는 길 위에서 또 어디로 흘러가야 할까요? 최대봉의 낭만에 대하여 20번째 이야기, 겨울 나그네, 그 쓸쓸한 길을 따라가 봅니다. 가을엔 떠나지 말라고 낙엽도 지고 안개 속의 가로등 위로 비라도 우울히 내려버리면 너무 쓸쓸할 테니까 가을엔 떠나지 말라고 차라리 하얀 겨울에 떠나라고 채베코는 노래합니다. 그러나 떠도는 자의 우수와 쓸쓸함으로 말하자면 추운 어깨를 웅크리고 바람 부는 신장로를 걸어 차갑게 얼어붙은 벌판으로 떠나는 겨울 나그네의 심사에 비하겠습니까? 빈 가지 끝에 덩그마니 까치집을 얹은 길가의 나무들과 옥깃을 파고드는 차가운 눈보라와 얼어붙은 시냇물 위로 내리는 겨울 안개와 암청색 하늘 위로 피어오르는 먼 오두막집의 가느다란 저녁 연기와 전깃줄을 잉잉거리게 하며 불어가는 대지의 마른 입술 사이로 새어나오는 회색의 휘파람 소리 같은 바람 소리는 나그네의 가슴을 고독과 회한과 여수로 사무치게 할 것입니다. 최인호, 7, 80년대의 청춘을 건너온 이들이라면 누구나 그에게 비쳤습니다. 무참하고 상처투성이일지라도 청춘의 통증은 아름다운 낭만이었노라고 회상할 수 있게 해준 이가 그였기에 하는 말입니다. 소설로 영화로 대중음악으로 통속작가라는 이름으로까지 불리기도 한 그였지만 그 덕에 우리는 70년대 그 춥고 어두웠던 청춘의 강을 건너온 기억을 아름다운 낭만으로 회상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각본을 쓰고 곽지균이 감독한 영화 겨울 나그네를 기억하십니까? 아직 풋풋한 청춘이었던 안성기, 이미숙, 강서구, 이혜영이 상처조차도 아름다웠던 청춘들을 연기했었죠. 되돌릴 수 없음을 알면서도 끝내 그 사랑의 기억을 놓지 못하고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한 남자와 그에 대한 지고지순한 연모를 생명처럼 버리지 못하는 여자와 또 그 여자를 가슴 아프게 바라만 봐야 하는 남자. 그 시절의 모든 젊음의 고민과 아픔을 고스란히 담고 있던 그 소설과 영화는 서울은 물론이고 전국에 수많은 겨울 나그네라는 이름의 카페가 만들어지게 하기도 했었죠. 영화의 군데군데 등장하는 음악이 슈베르트의 연가곡 겨울 나그네 중에 데르 린덴바움, 보리수였습니다.
가난과 병마에 시달리며 이곳저곳을 떠돌던 30살의 청년 슈베르트는 죽기 한 해 전인 1827년 빌헬름 밀러의 시 겨울 나그네를 24개의 연가곡으로 만듭니다. 독일의 시인 빌헬름 밀러는 지극히 낭만주의적인 소설 독일인의 사랑을 쓴 막스 밀러의 아버지입니다. 겨울 나그네는 시련의 상처에 아파하던 청년이 추운 겨울밤 연인의 집 앞에서 이별을 고하는 첫 번째 곡 밤인사로 시작됩니다. 실제로 슈베르트도 실패로 끝난 단 한 번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같은 교회 성가대에서 소프라노를 하던 테레자 그로프였습니다. 가난한 음악가에게 딸을 줄 수 없다는 아버지의 이해, 그녀는 빵 만드는 부자 남자에게 시집을 가 버렸습니다. 상처만 남긴 그의 생애 단 한 번의 사랑이었지만 그녀를 사랑한 한 해 동안 마왕, 들장미 등 114곡을 작곡했습니다. 자, 다시 겨울 나그네에게로 돌아가 봅시다. 나그네가 눈과 바람과 얼음으로 뒤덮인 벌판으로 방랑의 길을 떠나 어두운 고독과 절망과 그리움 속을 헤매는 과정이 바람개비, 환상, 까마귀, 여인숙, 얼어붙은 눈물, 우편마차 등으로 표현되면서 마지막에 24번째 곡인 거리의 악사로 끝납니다. 저는 그 24개의 노래들 중에서 특히 한없이 흐르는 눈물이 눈 위에 떨어지고 눈덩이는 내 뜨거운 눈물을 받아들이네. 저 눈이 녹아 시냇물을 이루면 사랑하는 이의 집 앞으로 흘러가겠지 라고 탄식하는 6번째 곡 넘쳐 흐르는 눈물이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좋아해서 제 전화기에 컬러링으로도 쓰고 있는 데르 린덴바움 보리수가 너무 좋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내 모자를 날려버렸지만 나는 몸을 돌리지 않았네. 지금 나는 그곳으로부터 멀리 떠나와 있지만 내 귀에는 아직 속삭임이 들리네. 이곳에 와 쉬어라. 이곳에 와 쉬어라. 가난과 고독과 병마에 시달리다 31살의 나이에 나그네 일을 끝낸 프란츠 슈베르트도 그의 노래처럼 안식을 취했기를. 입대하기 전에, 그러니까 20살 무렵에 겨울 나그네가 되어 동해 북쪽 바다를 떠돌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까르르 까르르 깡통들이 굴러다니던 주문진 부들을 어슬렁거리기도 하고 남해항의 선창에서 시린 손으로 오징어 배를 훑어내는 뱃사람들의 안악들을 구경하기도 하고 눈 내린 거진항 방파제에서 어두운 바다를 한번 20살에 내 외로운 머리 위를 한 번씩 비추던 등대 불빛 속에서 차가운 경월 소주를 마시기도 하고 저 북쪽 끝 작은 포구 아야진의 어느 으슥한 바닷가 예인숙에 들어 파도 소리와 매서운 바닷바람에 정박해 있는 어선들의 동체가 꽝꽝 서로 부딪히는 소리에 잠 못 이루던 겨울날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어떤 것을 얻었다면 아마도 그 유랑의 길 위에서였을 것이고 잃어버렸다면 그 또한 그 유랑의 길에서였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때 나는 20살의 겨울 나그네였으니까요. 닻의 삶과 돛의 삶이 있을 것입니다. 닻은 배를 정박시켜 파도에 쓸려가지 않게 하지만 돛은 펼쳐져 파도를 헤치고 나아가게 합니다. 헤르만 헤세는 고독해서 떠났다가 지쳐서 돌아오는 게 여행이라고 했지만 낯선 바람에 부풀었던 돛을 접고 다시 일상의 밑바닥으로 닻을 내려야 하는 것이야말로 더 고독해지는 일 아닐까요? 최대봉의 낭만에 대하여 였습니다. 제21화 창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